환자들이 들어오면 처음 5초는 걷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5초는 눈을 잘 들여다봐요. 눈을 보는 5초는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대단한 순간이에요. 진실된 순간이기 때문에. 울지마 톤즈에서 부활까지 우리는 이태석입니다. 구수한 즈음. 구수한 PD가 만난 이태석 신부와 그의 제자들. 톤즈의 슈바이처. 2009년 대한의사협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랑의 인수를 펼친 2명의 의사가 상을 받는다. 두 번째로 시상대에 선 사람. 깡마른 모습으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인다. 몸 안에 암세포가 퍼지는 줄도 모르고 내전의 땅 수단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봐왔다. 진통제를 맞고 참석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리랑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아리랑의 어머니 이름 아라리잖아요. 왜냐면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행사장에 웃음이 가득하다. 이태석 신부가 선후배에게 수상소감을 밝힌다. 저는 전문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특별한 백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로 불치의 환자들을 고친 것도 아니고 단지 내세울 것 없는 자그마한 의술로 병원이 없는 곳에서 원주민들과 몇 년 살았을 뿐인데 이 상을 제가 몰래 훔쳐가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괜히 죄책감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이 신부는 마지막까지 겸손했다. 그리고 한 달 후 48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내가 이태석 신부의 선종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진 것은 사제의 모습보다 의사 이태석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의사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직업이다. 처음에는 이 신부의 집이 무척 가난해서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용기가 궁금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의사 이태석의 삶은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이 무언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교과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료기록부. 2010년 이태석 신부가 지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진료실 서랍장에 진료기록부가 있었다. 두꺼운 장부에 환자의 이름과 날짜, 병명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혼자서 하루에 200명 넘는 환자를 돌봤다는 이야기가 실감났다. 진료실 옆 공간에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산부인과 초음파 기계가 있었다. 이 신부는 인턴 과정만 마쳤는데 왜 산부인과 기계가 있는지 궁금했다. 이 신부와 대학 동창으로 친한 친구 사이인 양종필 원장에게 그 이유를 들었다. 양종필 원장은 부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했다. 이 신부는 한국으로 휴가를 오면 부산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 산부인과 진료와 치료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이 신부가 특별 과외까지 하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배운 이유는 남수단의 의료 현실 때문이다. 남수단이 가톨릭 국가여서 피임 교육을 따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찾는 여성들이 많지만 산부인과 의사나 장비가 없어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신부는 톤즈로 돌아와 친구에게 배운 노하우를 톤즈 여성들에게 교육한 다음 우리의 조산원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초음파 장비까지 들여온 것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쓴 의사 이태석의 참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듬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노르웨이에서 온 여의사가 진료하고 있었다. 의사 앞에 2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환자, 또 한 사람은 통역이다. 그런데 의사나 환자 모두 답답한 표정이다. 통역이 의료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신부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아프리카 딩카어까지 배웠다. 의사 이태석의 삶은 모든 면에서 환자 중심이다. 부활 촬영 마지막 날, 이 신부를 도왔던 의료진과 간호사가 숙소로 찾아왔다. 진료실에서 이 신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신부님은 진료비를 받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미소를 보여주셨고 농담도 했어요. 환자들도 신부님에게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항상 웃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차별하지 않고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임산부까지 라고 이 신부를 회상하는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간호사는 이 신부가 의료진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며 그리워한다. 실수하면 혼내지 않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생활비까지 챙겨주었다. 그때 배운 경험 덕분에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이 신부가 병원 앞마당에서 의료진과 활짝 웃으며 손바닥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있다. 간호사가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해한다. 사진을 보며 궁금해서 물었다. 왜 손바닥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신부님은 평화의 의미로 손을 들고 찍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사진을 찍고 나서 신부님은 다 같이 이 순간을 기억합시다. 서로를 기억하고 일을 잘합시다. 서로 사이좋게 환자들을 잘 보살핍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름 1리터. 2001년 이태석 신부가 진료를 처음 시작한 곳은 움막집 형태의 작은 공간이다. 시설이라고는 책상, 진료용 침대, 소독되지 않은 기구가 전부다. 의사가 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진료소에는 밤낮으로 환자가 끊이질 않았다. 누더기를 입은 채로 흙바닥에 앉아있고 오랫동안 씻지 않아 악취도 심하다. 이 신부는 예상은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다. 당시 병원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제자 벤자민은 처절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결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벤은 임산부처럼 불렀고 군데군데서 고름이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컴컴한 진료실로 들어오니 온몸이 종기투성이인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관절 부위에 엄청난 양의 고름이 차 있었습니다. 환부를 메스로 열어 고름을 빼내기 시작하는데 1리터 넘게 나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톤지의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도 종합병원 수준이다. 내과, 외과, 피부과, 소아과, 산부인과, 총상 환자까지. 의료장비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서 그 많은 환자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지만 이 신부는 항상 웃으며 진심을 다해 진료했다. 천사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든 힘은 무엇일까? 이 신부는 환자와 의사의 만남을 아픈 사람과 병을 치료하는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진실된 순간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병을 치료해 준다는 생각보다 환자가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해결해 주려 애를 썼다. 이 신부는 8년 동안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었다. 만일 환자가 죽거나 다치면 영혼의 힘을 신봉하는 부족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주술사마저 이 신부에게 와서 진료를 받고 약도 받아갔다는 사실이다. 이 신부는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진료할 때 환자를 만나면 꼭 하는 것이 있다. 환자들이 들어오면 처음 5초는 걷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5초는 눈을 잘 들여다봐요. 눈을 보는 5초는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대단한 순간이에요. 진실된 순간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볼 때 그 마음보다 더 진실된 순간이 아닐까? 왜냐하면 환자가 의사 앞에 있는 순간이잖아요. 모든 것을 고하고 싶은. 그런데 고해성사는 안 그렇잖아요. 조금은 위화를 시키기도 하고. 가톨릭 신부가 고해성사보다 환자와의 만남이 더 대단한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인간의 숭고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지 처음으로 확인하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랑의 힘은 기적을 만든다. 이 신부는 환자가 늘어나자 병원을 짓기로 한다. 당신은 전쟁 중이고 건축 자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2500km 떨어진 곳에서 자재를 조달해 진료실, 약재실, 검사실, 12개의 입원실이 있는 병원을 세우고 문을 열었다. 2007년 톤즈에 콜레라가 퍼져 마을 전체를 뒤흔들고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아비규환이다. 구토와 설사로 탈진한 환자들이 실려오고 병원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환자들, 그곳으로 달려드는 셀 수 없이 많은 파리떼, 가족을 떠나보낸 울음소리, 총성 없는 전쟁이다. 100여 명의 환자가 쓰러지고 죽어가자 이 신부는 병원 담벼락에 수액을 걸어놓고 혼자서 뛰어다니며 환자를 돌본다. 콜레라와 사투를 벌이는 이태석 신부를 돕기 위해 제자들이 나선다. 이 신부는 주사 놓는 방법, 환자를 대하는 자세 등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이 신부를 도우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의사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스승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다. 이 신부가 살던 숙소에 이동 진료를 나갈 때 타고 다니던 구급차가 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았다. 구석구석 세차를 하며 살펴보니 운전석과 뒤쪽 문에 구멍이 보인다. 총탄 자국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의사 이태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의술을 공부하고 꿈꾸는 학생들에게 의사 이태석의 깊은 사랑이 울림이 되어 전해졌으면 한다.